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입니다. 저는 한대건입니다. 토요일 금화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3세 2승 1경주에요. 좀 상태의 변화만 놓고 본다면 정말 노려보고 싶은 앞에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타오마 센터폴입니다. 정말 힘이 많이 찼습니다. 뭐 거의 터질 듯한 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놓고 1번, 8번 드려. 경주거리 1400m 2경주 경주의 12경주 12경주입니다. 1번만 라이언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는 있고요. 12번만 하바나 찰리가 선취율이 워낙에 늘어났고 11번 놓고 1번 드려. 9번 스마트파크가 2위권 도전에 나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기분이 없어. 지금 한 2, 3일 정도? 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먹으면 자꾸 얹혀갖고, 컨디션이 완전 개판입니다. 또 경마 시작하면 또 괜찮아지겠죠. 네.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고 있어서, 지금 막, 입안에 막 구내염이 혓바늘이 너무 많이 돋으니까 말을 잘 못해요. 거기에 또 밥도 안 먹으니까 또 기운도 없고 해서 초콜릿 한 2개 먹었는데 조금 너무 우울한 방송을 찍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준비해야 될 거 준비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한번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취재는 들어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사회에 들어갔다 왔고요. 기수들하고 조교사들하고도 한참을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있고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통장 문자와 060 문자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광고는 여기 밑에 안 나오고 있지만 뭐 060 문자는 060에 300에 7766, 060 300에 7766 누르시면 핸드폰 결제할 수 있고요. 무통장 입금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참 나도 고집이 참 센 편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한대건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집이 왕고집이십니다. 와 그렇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귀찮은가 봐. 문자를 왜 받는 경주 시작하기 10분 전에 넣으니까 나도 그거 처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통장 물자는 뭐 에이스 경마 책자나 아니면 코리아레이스 건비대 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입금해 주시고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도 뭐 만만치는 않은데 출전주 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몰리겠죠. 자,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없다. 기운 내야죠. 4, 5, 10, 12. 나 기운 나게, 뭐, 바깥에서도 하주고 그래. 나 지금 요즘 우울하니까. 4, 5, 10, 12.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고요. 제주경마 4경주가 지정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봐서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오늘 아침에 마사에 들어가서 직접 만나고 왔던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본 기수입니다. 기수는 임기현 기수를 만나고 왔어요. 한 2주 못 봤죠, 임기현 기수가. 2주인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기승 정지를 당해서, 많이 못 봤습니다. 언제나 씩씩한 기수고, 임기현 기수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프라이드도 강하고, 뭐 좀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되나요? 말도 좀 시원시원하게 뱉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불합리한 것도 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부적인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임기현 기수가
정말 더 많은 말에 기승할 수 있는 기승수를 가지고 있고 한데 유독 작년 하반기 때부터인가요? 올해까지 지금 많은 마필이 기승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편중되게 뭐 50조라든가 뭐냐면 다른 집에 마필도 몇 마리 못하는데 뭔가 있기는 뭔가 있는데 뭐 나는 조금 알고 있지만 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만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완력 싸움 예전에 페로비치가 좀 그랬잖아요. 페로비치 기수가 뭐 이거 비하인드지만 페로비치가 이미 갔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페로비치가 너무 와서 상금을 독식하고 거의 뭐 문세영 기수와 대항마라고 해서 굉장히 조교사들의 신임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마 기수협회에서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수들도. 왜냐하면 페로비치가 없음으로써 해서 내가 탈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외국인이 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걔가 다 타버리면 다른 기술이 탈 게 없는 거죠. 이건 현실입니다. 프로의 세계는 당연히 냉정한 거고 문세영이가 거의 독식을 하는 것처럼 문세영 기자가 거의 독식하는 것처럼 믿음감이 가는 기수에게 많은 기회가 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프로의 세계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걸 솎아내죠. 페로비치 기수도 어느 순간부터는 솎아내서 결국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어차피 이건 비하인드니까 많은 기수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죠? 네, 많은 현재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기수들이 자기 밖으로 뺏기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정말 병신 같은 일이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상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조선일보가 자기 집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금 세상에 막 이름이 오르내리고 조선일보 일가가 근데 그게 지금 단 한마디도 안 흘러나오고 있죠. 왜요? 정준영이 거 터졌거든. 정준영이라는 연예인이 섹스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불법적으로 유포했다고 해서 경찰에 지금 난리가 났죠. 타이밍 참 절묘하죠. 조선일보 일이 터진 다음에 바로 더 큰 사건이 터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조선일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오로지 정준영한테만 가 있죠. 가진 자들의 힘이죠, 이게. 가진 자들의 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기수협회라든가 조교사협회도 누구는 왕따를 당할 것이고 누구는 또 신임을 받을 것이고 자기들끼리의 세력이 또 있을 것이고 뭐 어디 가나 파벌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기원 기수가 어떻게 보면 또 불이익을 당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말에 기승을 많이 못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고요. 언제나 시원시원해요. 또 인터뷰 해주기 싫으면 그냥 안 한다 그래요, 인터뷰 그냥. 근데 오늘은 또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착실하게 도와줬어요. 이런 비하인드 같은 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죠. 페로비치가 왜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을 옮기는 게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의 시각은 잘 타는 기수가 그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말을 기승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한다면 정작 프로의 세계라고 할 수 없죠. 프로의 세계는 잘난 놈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강측의 세계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세영의 대항마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문세영을 중심으로 해서 좀 라이벌 의식들이 좀 생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타트가 되겠고요. 어쨌든 임기영 기수, 오늘 임기영 기수 했던 말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기에 출장하는 마필이에요. 6번마 신부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치르고 꼴찌했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 배당칸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더니 3창을 차지했습니다. 경주를 선행으로 이끌면서 결국은 이제 직선주로 해서 힘이 좀 딸리는 모습으로 좀 무뎌졌는데 아주 좋았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마필이 어떻게 보면 순발력을 주무기로 해서 아예 걸어갔던 데뷔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경주에 복귀만 한다고 한 복귀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 지구력이 딸립니다. 결국은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만나본 임기영 기수는 뭐라고 했을까? 자, 이 신부라는 마필이 자기가 타 보니까 조교해서 이게 성장 중에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필은 어린 마필들 아니겠습니까? 3세의 마필이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 좋은 쪽으로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뭐 악벽에 생겨 성장을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큽니다. 애들 그냥 냅두면 커요. 뭐 애들이 뭐 계속 뭐 1살이고 2살입니까?
어느 날에는 고삐 돼갖고 담배 피면서 나한테 아버지한테 개길 때도 있고 사고 치고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모든 동물들은 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힘도 차가고 있기 때문에 내심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교 때 느낌은 나쁘지 않았었나 봐요. 또 편성으로만 봐도 뭐 제마특급을 제외하고서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첫 번째 가서 무대였던 걸음과 두 번째 경주에서 바당파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 버텼던 걸음이 나아졌다고 봐서 이번 경주 역시 조금 더 성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유출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덜미가 잡힐 여지가 있지만 조교를 해본 기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성장을 빨리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니까 또 1경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주가 안말 경주예요. 안말만 모아놓고 하는 경주니까 경주의 조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경주 6마 신부 내용은 괜찮다. 한번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3경주에 출전합니다. 5번마 에이스 트리플이라는 마필입니다. 데뷔전 때도 나쁘지 않았고요. 지난번 경주 때 김덕현 기수가 기승을 했죠. 원래는 김덕현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 아니었었고 임기현 기수가 계속 탈 예정이었었는데 그때 기승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김덕현 기수도 오래간만에 50조의 주정기 있었는데 기수면을 잠깐 내려놨다가 돌아왔죠. 그래서 첫승하라고 마방에 태워줬다. 뭐 그런 농담을 제가 했었는데 잘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덕현 기수는 이제 제갈바지도 좀 안 좋고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자신의 경주 감각도 떨어지니까 편성은 너무 약한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편성이 원체 약했다는 부분이 약점인데 오늘 임기현 기수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탈 예정이었었는데 기승정 때문에 못 탔고 아직도 조금 어린 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약점들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이 마필도 더 성장하고 더 거론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가고 있다. 조교 때는 잘 만들어가고 성과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선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자기 느낌 자체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뭐 주행검사 때부터 계속 애착을 가지고 타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이 마필의 나쁜 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다 알고서 기승을 한다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편성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봅니다. 내용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기현 기수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가 분명히 있었다. 오마 에이스 트리플 역시나 관심권에 두시면서 배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씨 더럽게 힘들어. 말 안 나오네. 어쨌든 간에 두 마리 하필이에요. 1경주에 6번마 신부, 3경주 5마 에이스 트리플 두 마리 하필 주목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강화 본 예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12마리 하필들. 자, 한대건이 직접 만나봐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6번마 신부라는 마필이 있죠. 이 마필도 뭐 인기권에서 팔리는 마필이고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조교를 해봤던 임기현 기수는 어린 마필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내심 만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복귀상으로는 좀 머리 걸음이 좀 더딘데 그러니까 좀 무뎌지는데 압박을 못 견디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데뷔전 때는 훨씬 나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차츰차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이제 지난 경주 때의 경주의 내용 복귀고요. 말 그대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경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축막감은 3번마 제마특급이 가장 유력하죠. 사코너에서 좀 기대서 주행시장 연속을 받았고 두 번의 주행검사를 받고 나와서 지난번 경주 때 상당한 선전을 했죠. 역시나 뭐 기대는 모습은 없었고 힘도 쓰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버릇이 있던 마필들이 언제 또 그럴지 모르겠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KT의 조건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선행은 6번마 신부가 나가니까 안쪽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막아준다면 충분히 끝거는 한 발에서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악벽에 있었던 마필들은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 악벽을 강가상각할 수 있는 KT의 조건이 좋다. 그래서 한번 제마특급 충분히 놓고 싶고요. 오마 과천의 별은 뭔가 이렇게 코너 돌아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똥말들한테 잡히는 걸음이라서
좀 찝찝하긴 한데 전개 조건은 나쁘지 않으니까 도전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7번과 퀸스트리트 마찬가지예요. 사연이 좀 깊죠. 4세에 데뷔를 해서 지난번에 입상을 한 건데 제가 뭐 그때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늦게 데뷔하는 마피들은 마주들이 그동안에 마방 운영비를 냈기 때문에 대부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데뷔전 때 역시나 뭐 선전을 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도입이 됐던 마필이고요. 뭐 경주 와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굴건염이 걸리면서 보통 바로 나가지 않고 꾸준히 남아있다가 결국은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했는데 사실 이게 1분 3초대의 기록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영주 조교사는 뭐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의심이 되죠. 예, 지난번 편성이 원체 약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자기가 우승을 못할 텐데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승부 의지가 약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마트들을 다 이기고 승급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6등급에서 항구를 하고 1등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주지만 2등은 그렇게 안 줘요. 500만원, 800만원 줍니다. 그래서 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미래가 주구장창 열려 있다면 뭐 매경 승부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마피들은 어떻게든 상금을 꽉 채워서 승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끼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 티 안 나게. 그 티 나면은 끌려가고 제재받으니까. 이 기수의 능력이 그런 능력도 커요. 뭐 조교사가 내 말이 어차피 우승 못할 것 같으면 야 잘해서 3착 승급인데 4착만 해. 그럼 기가 막히게 4착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걸 잘해주는 기수가 조교사들한테 이쁨을 받겠죠 당연히. 경마 팬들한테는 욕을 쳐먹어도. 자, 8마 사이먼 퀸이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버티는 정도?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만나본 이동화 기수는 그 당시에는 데뷔전이다 보니까 조교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었는데 분명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워낙에 좋아지면서 걸음도 나아진 느낌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복귀 상황으로는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때려죽이고 복귀를 해봐도 설마 사이먼 퀸을 이번 경기에 선전하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조교를 마친 기수가 변화된 모습을 감지했다고 하니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피들은 다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어차피 뭐 3번마 제마트급을 중심에 놓고 6번마 신부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뭐 안 될 건 없고요. 그래서 3번, 6번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고 5번, 7번도 도전력은 있지만 이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마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말 편성 나온 거예요. 차라리 준비를 잘한 설마 사이먼 퀸을 한번 공격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을 놓고 5번, 6번, 7번, 8번인데 일단 내용상으로는 6번과 8번이 상당히 내용이 좋다. 이렇게 보습점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한대가는 다 공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문자로도 하나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해서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9마리 앞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난리야. 내가 너무 까대니까 방송에서 까대니까 매출 안 올라간다고. 나도 그런 거 보면 참 괴로워요. 방송을 이 정도로 한 5년 찍었으면요. 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방송을 5년 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뭐 가서 취재한 것도 다 까줘. 뭐 이거 안 돼. 뭐 다 잘라줘. 물론 못할 때도 많지. 뭐 매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방송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유구무원이죠. 그냥 꼭 내가 잘해도 꿀먹고 내가 못하면 가끔 욕은 해. 근데 내가 도움을 줘서 몇십 배, 몇백 배짜리 맞춰도 고맙단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방송은 다 공짜 방송인 줄 아나 봐. 언제 한번 싹 바꿔갖고 방송 한 10분만 찍고 내용을 다 숨겨서 그렇게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분 없는데 또 잡소리하고 있네. 자, 이건입니다. 9마리 앞필들인데 정말 도토리 키재기죠. 어떤 마필이 강하다? 이건 없어요. 뭐 인기권에서는 3번 라운캡인가 5번 브라운 로즈 그리고 9번 드래곤 보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이긴 하지만 정말 결정력들이 없죠. 그냥 이 마필들이 인기권인 건 맞고 입상도 할 수 있는 세력인 건 맞지만 먼 미래가 없죠. 4등급, 3등급 가면은 진짜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말들만 이렇게 딱 모아놨기 때문에 참 편성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대가리야? 이건 더 보여줄 거는 게 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3번말 라운 캡이나 오버마 브라운 로즈 드래곤 포도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그냥 당일날 컨디션 좀 좋고 기본이 막 미친년이 어떻게 천 것처럼 좋고 레이스가 잘 풀리면 셋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까다롭죠. 예상가 입장에서는. 능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뭔가를 골라내서 때려야 되는데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출 확률이 더 많은데 뭐 복조로 돌리면 다 맞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 미세한 차이로 당일날 경주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우승마와 복승시의 파트너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경주인 것 같아요. 하나만 짚어봅시다. 3번 라운캐비는 12월 달에 우승을 할 때 보면은 레이디 다이아 데이지 역을 풀무로션 정말 편성 개 같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피들이 앞에 가다가 무너지니까 이 마필이 딱 한 발을 더 썼는데 1월 19일 날 인기마로 팔릴 때에도 제가 상당히 불안한 마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그 당시에 제껴놓고 공략을 했었는데 선행까지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1300m에서 강자들도 없는데 스스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경주거리를 1000m 줄였는데 뭐 선행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라운 케빈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게 썩 대단한 능력이다. 선행을 가도 뭐 다른 마필들이 압박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인기권이 아닌가. 뭐 이혁 기수도 만나고 왔는데 뭐 그건 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이혁 기수한테 물어보고 왔습니다. 3번 옥드림이 예전의 컨디션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선두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결코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오마 브라운 로즈는 제가 김동수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브라운 로즈가 이렇게 지난번 공대 뛰는 걸 보면 정말 결선 전방에서 이렇게 딱 이길 만큼 4분의 3마신을 딱 이깁니다. 물론 이제 편성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근데 말들의 습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새끼가 앞에 가면 그 악착같이 쫓아가서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놈이 있고 아예 포기를 하는 놈이 있고 근성이 좋은 마필들이 이렇게 딱 이기는 만큼만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마필의 능력이 그래서 이겼다 졌다 보니까 그러다 이기는 거지. 이 마필이 뭐 아주 대단한 근성을 가진 마필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뛰어온 거 보면 또 솔직히 그렇긴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래도 5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2.5km 올라갔다 하더라도 경주 조건은 나쁘지 않고 6번마 글로리버는 뭐 복병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 갖다 버리십시오. 그냥 말새끼가 제대로 뛰는 놈이 아니에요. 이거 놓고 뭐 또 난 배당 한번 노려볼 거야.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8번 남원퀸이 선행을 갈 수 있죠. 이게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인데 지금 거꾸로져 있죠. 휴양 갔다 오고 뭐 그래서 뭐 3번이 나가면은 뭐 꼬랑지 내리겠지만 9번도 빨라요. 9번 드래곤보트도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또 이 마필은 가급적이면 선행을 가는 게 경주를 발휘하는 게 더 좋고 선행권에 따라가서는 근성을 많이 보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하죠. 근데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 또 안쪽에 있는 빠른 말 3번만 라운 케빈이라든가 뭐 브라운 로즈 8번 나무키 이런 마필들을 다 넘어서 브라운 보트가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은 괜찮대요. 마방에서 3조 최용주 마방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선행을 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좀 애매하게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의식적으로 4번 옥드림을 놓고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노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4번 놓고 뭐 3번, 5번, 9번 뭐 이런 마필들 그리고 1번 파티파워는 강급이 된 이후에 계속 사부작 뛰죠. 그리고 파티파워가 예전에 선전할 때 보면 뭐 나이는 이미 많이 들었지만 1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을 가담을 시켜놓고 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배당이 나온다면 1번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5번, 9번이 딱 부러지는 충막감이 아니에요. 뭐 3번, 5번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서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어서 뭐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면 3번이나 5번을 놓고 하겠지만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4번만 옥드림이나 1번 파티파워 이런 나필들을 한번 충마로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노리는 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장 예상을 참고하셔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금은 3경주 넘어갑니다.
펄머 2MOK 8마리 마필인데 이 2MOK는 매번 이렇게 한번 뛰고 나서 이렇게 한번 쉬죠. 주기가 좀 상당히 맨날 길어지고 그래서 마필이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동준 기수 만났을 때도 이번 경주까지는 나아지고 있는데 완벽한 믿음이 좀 덜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또 기쁨을 줬던 마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가긴 하는데 이번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레이스가. 일단 선행형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죠. 1번 라우진과 3번 킴포스원, 5번 데이스 트리플, 6번 윈티 세븐 이러한 마필들 다 선행형이죠. 7번 3명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당판에서 어떻게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6번마 윈트 세븐과 1번 라우진이 아마 배당판에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아마 축막감은 기온이가 돌아왔으니까 에이스 트리플 되겠죠.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은 어린 감이 있어요. 근데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좋죠. 1번이 나가든가 3번이 나가든 5번이 나가든 6번이 나가든 누군가가 앞을 장악하면 바로 뒷선에서 그걸 물고 갈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에라고 하더라도 경주의 조건이 좋은 만큼 5번을 놓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1번만 라오지는 정말 개같이 빠르죠. 이 마필의 게이트 타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한큼 선행을 가버리면 지구력이 좀 딸려서 그렇지 그대로 버텨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얘 따라가다가 다른 놈들이 다 퍼질 거예요. 하만식 기수도 봤어요 많이. 요즘 들어서 지난주에 나와서 진짜 한국을 했는데 하만식 기수가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재활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하만식 기수의 1번 게이트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진 기수입니다. 1번 게이트, 하만식 기수가 신인 시절에는 꼬마 시절에는 1번 게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사고를 많이 쳤던 기수 중에 하나예요. 선행만 말머리 일각에는 있죠. 정말 라오진이 선행을 받아낼 게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버텨도 할 만은 없을 것 같고요. 3번마 킴포스 원은 정말 이 결정력은 아주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예전에 12월 달에 경주 입상을 하고 난 이후에 인기가 끌고 있는데 혼전 나중에 한 발을 쓸 수는 있겠지만 항상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큰 믿음은 안 가고 6번 윈트세븐이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지만 그래도 윈트세븐이 가장 잘 뛰었던 경우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판에 인기를 끌지만 불안불안해요. 사실 크게 믿음도 안 가고요. 지금 3명 기상도 지난번 경주 이후에 승급전인데 오늘 조한벽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한벽에서 직접 얘기했던 거는 제가 전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마필이 조교 때의 모습이 직전과는 달라요. 아주 좋았었던 지난번 경주 물론 이제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많이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컨디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제 느낌상 제 느낌이에요. 한대건이가 봤을 때는 컨디션까지 떨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결코 쉽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번을 놓고 할지 1번을 놓고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1번 라오진이 확 땡기는데 일단 현장 상태를 한번 보고 착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마 에이스 트리플은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렸지만 한대건이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이 다 갈라져가고 있어. 자, 서경마 4경주입니다. 한글 1300 열마리 앞필들. 가지가지 하죠. 예. 혓바늘 이빨이 돋고 지금 입술을 다 찢어지고 해갖고 이것도 고통이다 진짜. 죽겠네 아주. 배는 고파 아파 짜증나. 빨리 하겠습니다. 좀 방송이 좀 짧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한단의 메인 승부처예요. 10마리의 마피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제가 아픈 무기니까 굳이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는데 제가 2019년도 다바가 승부를 했던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출전합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제가 그 설명 안 드려도 제가 그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승부를 했었죠. 자, 그 마필을 다시 한번 놓고 승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똥말들이에요. 별 능력 없습니다. 좋은 마필 한 마리도 없고요.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먼 미래가 없는 마필 4군이나 3군까지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뛸 수밖에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성장을 해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큰 능력 있는 마필들 아니에요. 자, 한대건이가 2019년도 다바가 메인 승부처에서 노려봤던 마필. 과연 그게 실력이냐? 아니면 뭔가가 문제가 있었느냐? 이거를 이번 경주에 검증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그 마필을 다시 한번 노리고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서울경마 4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월이 1300 11마리 마필이 추천했고요.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한다간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배당판의 1번마 대군의 창과 5번 월드스타크 이 두 마필이 최종적으로는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5번이 최저 배당이고 끝나냐 안 끝나냐가 중요한 거겠죠. 한대건이가 승부를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번과 5번 1번마 대군의 창과 5번 월드스타크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잘라내겠습니다. 아마 이게 최저 배당일 텐데 한 마리는 분명히 지금 베스트가 아니에요. 뭐 제가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제가 또 판단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겼죠. 최저 배당은 부러진다고 이미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어떠한 마필들. 제 생각은요. 1번, 5번이 너무 심각하게 팔려서 한 1.5배, 한 1.8배, 하여간 2배 이하로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마필들의 배당이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한대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는 메인 승부처고요. 4경주에서 성공을 했다면 이번 5경주 엎어치기 승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대군의 창과 5번마 월드스타크의 동반 입상은 물 건너갔다. 이걸 필두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대번은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 넘어갑니다. 11마리 아필들. 이것도 고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딱 부러지는 충막감이 있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뭐, 6번마 베스트 채플, 9번마 더 스파이커, 10번마 와일드 파이트, 10번마 그린 케이까지. 이 네 마리의 마필을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이번 황평화가 될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이 뭐랄까, 발주시에 좀 맹한 모습이 있었지만, 중속으로 끌어올리는데 괜찮았어요. 다듬어지면 좀 뛰겠다 했는데, 1월 13일 날, 아예, 성적을 내지를 못했죠. 그 당시에 만났던 유승환 기수도, 나름대로는 기대치를, 원래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좋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기수가, 특징이 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그래서, 이 마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개판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교 때하고 실전에서의 경주력이 완벽하게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싹수는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만큼 시간이 지났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어떠한 작전을 구사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황병화 입장에서는. 모래를 맞고 갔을 때는 성적이 안 나왔는데 발주가 빠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임해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도 황평화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완벽하게 변했다? 너무 좋아졌다? 이거 아니에요. 황평화는 찔만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애매모호하다. 이 마필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뭔가 녹록하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선행은 3번만 MR 이상이 갈 여지가 상당히 높죠. 지금 6세에 접어든 마필인데 그냥 선행 아니면 끝이죠.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고 따라가서도 몇 번 입상을 했는데 항상 좀 지구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모처럼 만의 선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구력이 없으니까. 이거 베스트 채플이 2착 승급을 하긴 했지만은, 만나본 임기영 기수는 발주기 이탈이 순간순간 이제 매끄럽지 않을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나와주면 해볼만 하다. 말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발주기 이탈에 문제가 없을지. 자, 그러면 더 스파이커는 어느 정도 가능한 낙성을 남겨줬다가 2월 16일 날 경기에서 뜬금없이 1700 나왔다가 판단 좀 약하다고 아주 개가 됐죠. 선행까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갔고 아직까지 내가 1700을 뛸 만한 거리가 아닌가 봐 하고 1000m 내려온 겁니다. 1000m에서는 충분히 강자 틈에서 선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주의 조건은 9번마 더 스파이크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태가 나쁘지 않고 10번마 와일드 파이트는 가능성이 좀 보였었죠. 근데
뭔가 좀 안쪽 전개에 전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에서 지는 모습이 있어서 뭔가 찝찝하긴 한데 말이 없으니까. 실버 그린케이도 마찬가지예요. 3등급에서 바닥바닥을 기다가 휴양을 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주행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 4등급이에요. 강급이 됐기 때문에 부담력 56.5인데 김동숙 기수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주행검사 때의 모습만큼만 띄워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잘기도 모르는 거지 뭐. 실전을 띄워봐야지 아는 거니까. 이 공백기가 있었던 마피들은 이게 항상 좀 문제예요. 연습주행 할 때의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겨냥이 있지 않나. 뭐 상대도 약해졌기 때문에 아예 버리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6번은 베스트 채플이냐 아니면 9번마 더 스파이커냐, 이 두 마필이 가장 충막감으로는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이도 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재밌는 마필이 될 거예요. 6번과 몇 번입니까? 9번 중에서 현장에서 충막감 헌정해서 현장 예상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12만의 마필들 추천했고요. 이기회 기수에게 모처럼 만에, 뭐 정말 오래간만에 입상의 기회를 줬던 10분마 제너럴 로즈가 있었죠. 저희들은 뭐 그 당시에 이 마필을 적중에 성공을 했었고요. 딴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한대거는 제너럴 로즈의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분명히 싹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행이 매끄럽지도 않아요. 마필이 좀 기대는 맛도 없지 않아 있고 뭐라 할까요? 부족한 모습? 발주도 안쪽으로 상당히 치우치면서 늦었기 때문에 전개가 꼬인 상태에서의 끝걸음을 보였다는 거. 이 마필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기회 기수가 기승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골마겸 때문에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이기회 기수 만나서 물어보니까 승깔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이 출전 주기가 늘어진 것에 대해서 기수가 어떤 말을 좀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 이기회 기수가. 그래서 상대만 보면은 그냥 와야죠. 뭐 공백 끼고 나발이건 간에 다 똥말이기 때문에 15번 제너럴 로즈를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제너럴 로즈가 데뷔 때 보여준 거리면 한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와야 됩니다. 하지만 골마겸으로 인해서 주기가 길어져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찝찝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컴퓨터 모션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고개가 좀 높았던 마필인데 고개가 조금 내려간 느낌도 있고 아예 못 뛰었던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약한 만큼 관심이 가고 8번 캠핑 매니아는 선행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 발 빠른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선행을 실패하고 있는 건데 조금만 발주가 좋다면 캠핑 매니아의 선행도 유력하기 때문에 이게 선행을 가면은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죠. 아직까지 선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8번, 10번, 11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8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번, 11번 윤곽이 드러나는 마필들이고, 3번은 스피드 마운틴이 문제였죠. 2월 15일 날 불합격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발주하자마자 틀어지죠, 말이. 아우, 난 죽어버릴 거야. 뭐, 대가를 쳐박는 건지. 그래서 늦었고, 중후미권 전기에서 제어만 하고 있다가 올라왔는데 기록이 좀 딸려서 결국 불합격 처분을 당했어요. 그리고 2월 28일 날 역시 제주행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발주는 안 돼요. 발주하자마자 그냥 안쪽으로 계속 쳐바꿔버리니까 결국은 기우는 모습으로 또 그랬고. 중속은 또 괜찮아갖고 얘가 막 끌어올리죠. 1번 게이트 보니까 뭐 끌어올려갖고 선입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뭐 직선에서는 뭐 제어에도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나피들이 개진상이 될 수 있죠. 발주가 안 좋고 심한데 모래도 안 맞고 모래도 다 있는 대로 다 쳐맞게 되는 후미권 전개가 돼버리면 주행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증 부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난 이 마필이 이렇게 인기가 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안 요소가 많아요. 신마들은 뛰어봐야지 합니다. 또 악벽이 없어도 그래 신마들은 죽어라고 선행 가려고 하잖아요. 악벽이 없어도 그렇게 타야 되는데 이건 뭐 여차하면은 그냥 다른 말도 꼬라박고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좀 걱정은 돼요. 이거보다는 고마 파워캣이 제주행 검사 모습 보면 나쁘지 않던데. 근데 워낙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좀 그렇고. 다른 건 노래도 안 들어오고요. 자, 10번만 제너럴 로즈는 경주의 편성상 축이 맞습니다. 와도 할 말 없고요. 오래간만에 이 기수에게 우승의 영광을 저도 내심 안겨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 공백기라는 것이 무지 못해서 8번마 캠핑 매니아나 11번마 컴플리트 모션 이 두 마필 중에서 현장에서는
충막감을 선정을 하겠고 3번마 스피드 마운틴은 배당판에 태풍 같은 만화에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대건은 이번 경주 7경주에서 데뷔전을 치는 스피드 마운틴은 막권 사고 싶지 않다. 한 번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장에서 한번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8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1300이죠. 네. 이번 글로벌 천하는 오늘 이혁 기수를 만나서 물어보면 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혁 기수가 지난번에 입상을 못해서. 근데 잘 탔다고 저는 봐요. 최대한 쥐어짜서 걸어 보였는데 이게 왔다면 저희는 뭐 그냥 항구를 했죠. 아쿠아 스톰이 분명히 변했다. 이거 놓고 한번 항구라 제대로 하자. 당시에 배당이 한 30배 됐는데 3번 막권이 갑자기 상우에 한인 매직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개판이 됐죠. 정말 이런 건 너무 아깝습니다. 4번을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글로벌 천하는 결정력이 없고 앞이 좀 둔하고 뭔가 더 뛸 것 같지만 들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편성입니다. 이제 편성 싸움이 됐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글로벌 천하가 입상을 해줘야죠. 지난번보다도 약한 편성인 것 같고요. 일본만 가자가자는 지난 1월 26일 날 입장 거부를 했습니다. 출전 제외 조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인수상에서. 그것만 없다면은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너무 흥분을 하면 뛰기 전에 이미 막 힘을 소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못 뛰죠, 경주가. 그러니까 그걸 얼마만큼 이제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인수장에 모래 있고 말이야, 거기를 안 나오려고 버팅기면은 500km, 400km 되는 말들이 버팅기면요 못 이겨요, 사람이. 별건 아닌 것 같죠? 야, 말이 왜 안 나오려고 하면 모가지라도 끌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가서 모가지 한번 끌어봐, 나오나. 꿈쩍을 안 해요. 곰새끼처럼. 뒷발질이나 하대고. 쉽지 않죠. 근데 말은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번 게이트의 조건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3번만 머니치프도 최근에 신영철 기수가 지난번 경기 때부터 말을 만져봤기 때문에 판단이 약한 만큼 이변을 노려볼 만하고 6번 늘사찬도 똥말 중에 상똥말이죠. 왜냐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거는 뭐 상대방 없으니까 등 떠밀려 팔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바람의 비소가 승급한 이후에 전혀 뭐 걸음을 안 보이겠는데 이게 변수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 글로벌 천하도 100%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적절한 편성을 만난 만큼 2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 3번이에요. 6번까지는 못 갈 것 같아. 2번 놓고 1번, 3번. 두 번의 마필을 좀 더 재밌게 보고 쌍승식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 글로벌 천하는 이혁 기수는 둔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설계만 9경주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이것도 애매하네. 6번 제주의 바람이 지난번에 뭐 입상을 하긴 했지만 부담 중량이 50.5예요. 이 중량이 이렇게 올라가서 좀 찝찝한데 어쨌든 뭐 선행을 추구할 여지가 상당히 높죠. 6번 제주의 바람 뭐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충만하 놓게 하는 찝장감이 있고요. 7번 문학의 전사는 뭐 임기영 기수가 자주 하는 말, 애기예요, 애기.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마필도 좀 어린 티가 좀 있나 봐요. 그래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 6번을 보내놓고 가장 그걸 물고 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버릴 수 있는 마필 아니죠. 이번 큐피드 가이가 사연이 있죠. 11월 24일 날 이 큐피드 가이는 직선주로 해서 추진 동작이 좀 이상해서 재결위원들이 부릅니다, 형철 형을. 그래서 너 왜 추진을 늦게 해? 근데 시영철 교수가 이 마필한테는 채찍을 가는 것보다는 추진을 최대한 늦게 해서 막판에 딱 채찍을 댔을 때 한 발을 띄워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1월 20일 날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워낙에 말들이 빠르고 울트라 챔피언, 뭐 톱브레인, 엉크로, 프로함성, 뭐 내노라 하는 선행형 마필들, 이런 마필들 틈에서 뭐 그냥 지정신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편성이 6공화 제주의 바람을 제외하고서는 뭐 아주 빠르다? 뭐 7번이나 뭐 7번, 1번, 6번, 7번이 어느 정도 빠른 거지. 이번 막 큐피드 가이가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선입권에 물고 간다면 저는 견뎌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두권에 몰리는 고상도 있으니까. 아마 형철이 형이 최대한 참다가 채찍을 대기 시작할 거예요.
3번 로얄 헤이버는 똥말이고 9번 케이킹이 왜 조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나아졌나? 네. 느낌이 좋았나? 그냥 애를 반 죽여놓고 있고요. 1번 럭키미스는 장기휴양을 했죠. 작년 5월달에 뛰고 이제 공백인데 별다른 질병도 없어요. 근데 워낙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뭔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조교 때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었던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1번 쪽에서 이변이 나올 수 있고요. 서울경마 구경주는 이번 큐피드 가이를 놓고 하든지 아니면 7번 문학의 전사를 놓고 하든지 일단 6번 놓고는 안 하려고요. 제주의 바람은 56 정도는 좀 불안해. 2번이나 7번 중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5번 체프레이스가 또 바람이 불 것 같아요.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호흡이 안 좋죠. 계속 호흡이 안 좋아서 꼴찌를 하는 건데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감량에서 만약 3.5kg 기승한 거 빼고는 뭐 변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팔린다 하더라도 한 번은 더 5번 체프레이스는 인기권이긴 하지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워. 지우면 마음 편해. 안 돼, 체프레이스는. 자, 서경마 10경주입니다. 시간 바로. 자, 한 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경마의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3세 2승 1경주에요. 좀 상태의 변화만 놓고 본다면 정말 노려보신 마필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4번마 센터콜입니다. 정말 힘이 많이 찼습니다. 뭐 거의 터질 듯한 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놓고 1번, 8번 드려. 경주거리 1400m 이경주 경주의 12경주 12경주입니다. 1번마 라이언로 거리를 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는 있고요. 12번마 하바나 찰리가 선취율이 워낙에 늘은 마필이고 11번 놓고 1번 드려. 9번 스마트파크가 2위권 도전에 나오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우습게 보는 마필은 1번 라운드로키 인기마가 될 것 같은데 이 라운드로키가 예전에 뛰는 거를 보면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었죠. 14조 이신영 조교사를 만나도 라운드로키는 선행 가야 돼요. 그래서 내내 맨날 꼴찌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서 기습적으로 입상하다 보니까 라운드로키가 들어오는 게 거의 다 배당이 나왔죠. 지난 12월 16일 날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경기에서 우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병신 같은 게 진짜 저 혼자 말이에요. 편성이 약해서 온 건가? 왜냐하면 따라가서는 단 한 번도 선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1월 19일 날 경주에서 경주를 주도하려고 했죠. 글로벌 뉴스가 넘어가자 선입권 종기가 되고 또 직선주에서는 또 그걸 또 잡아내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나아지긴 한 거야. 라운드로키가 분명히 나아지고 좋아진 건 사실인데 당시에 전개를 모두 보면 모래를 전부 다 안 봤거든요. 이번에 모래 제대로 쳐맞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실패하면요 정말 골로 가는 거예요. 게이트 여건이 좋으니까 선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부담 종량은 그러면 뭐 날로 먹습니까? 지금 55kg인데 부담량은 또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을 살려보면 라운드로키라는 마필이 정작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마필은 아니다. 코너를 돌아서 라운드로키를 잡아낼 수 있는 마필 몇 마리가 있다면 라운드로키가 졸졸을 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20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나머지 마필들을 가지고 의뢰를 할 거예요. 물론 현장에서 라운드로키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 때깔 자체가 들리라고 한다면 안고는 가겠죠. 하지만 이 마필에 주력을 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것들이 있다.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고요. 한대건이가 뭘 제일 우습게 봐요? 1번 라운드로키를 가장 우습게 보고 있다. 이것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한대건의 060-706-9999 음성정보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차예요. 이번 10경주는 한대건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마 10일 정도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내일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가 있죠. 1등 경주가 2개가 있네요. 올해는. 원래 하나씩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약간 들어갔죠. 시그먼 로드런, 요드 위너. 지금 어마어마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1월 13일 날 경주에서 마필 늑발을 하고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만한 거리를 잡아내는 걸 보고 정말 능력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2월 17일 날은 워낙에 느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선행까지 나서면서 더욱더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선행은 물건도 같고요. 외곽이니까. 뭐 안쪽에 있는 마필 어떤 마필들이 나가겠죠. 근데 아마 또 김영건 기수가 이 마필 안 붙으려고 해서 애를 쓰겠지만 결국 직선주로 한 발에서는 부담 중량이고 나발이고 시멀 로드위너가 선전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충관을 놓기에는 뭔가 찝찝하긴 하지. 여력을 보였긴 했지만 부담량 57.5kg에다가 외곽이니까 또 지난번처럼 전혀 안 붙다가 한 발만 쓰려고 했다가 삐끗하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불안하긴 하고. 7번 스카이베이가 나날이 뭐 성장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뭐 실버 울프에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앞말이다 보니까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것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더블적거림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7번 스카이베이를 놓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8번 싱그러운 검은 1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인데 워낙에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에 좀 아쉬움은 있죠. 상태 나쁘지 않고요. 자, 문제는 3번 모르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1등급에 올라와서도 대단한 걸음을 선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1800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1400, 1700까지 뛰어봤는데 그러니까 장거리 경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최근에 수성을 보면 무시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정석대로 하면 10번 로드위너 놓고 해야 돼요. 로드위너가 워낙에 뛰어난 능력을 선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12번을 놓고 할 여지도 있지만 차라리 조금 더 공격적으로 7번 스카이베이의 잠재 능력을 한번 믿고 이걸 놓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뭐 안쪽에 1번만 위너스 글로리, 2번 삼정타피, 소통시대 다 만났어 기수들. 그 내용들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번을 놓고 할지 7번을 놓고 할지 결정해보겠고요. 4번과 8번도 인기권이긴 하지만 4번은 1800m에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면 8번은 회복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최종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금화 1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212마리 앞에서 주전했고요. 굉장히 빠르죠. 순발력 면에서는 내노라는 마필들이 뭐 1번, 4번, 3번, 뭐 7번, 8번, 10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갭으로 써놨죠. 자, 이 안에서 살아남을 마필이 누굴까요? 이것만 찾아내면 이 경주는 참 공략하기가 편한 경주입니다. 인기만을 팔려요. 인기 1위부터 인기 5위까지 그 마필들이 모조리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대건이가 믿고 들어가는 이 모든 레이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마필 그 딱 한 마리가 있어서 한대건은 승부하겠습니다. 노려보겠습니다. 배당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를 마무리했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5경주, 10경주, 12경주 4, 5, 10, 12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예요. 예, 많이도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주 경마는 4경주에서 역시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마무리 짓겠고요. 제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요일 방송도 똑같이 제가 잠시 후에 찍을 겁니다. 상태 안 좋으니까 좀 짧게 찍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현장에서 씩씩하고 파이팅 있는 막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동훈이었습니다.